오늘은 62번째 정리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청춘 조천 사업 비전 선포식 1주년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일이면 지난해 청춘 조천 사업의 비전인 활기찬 경제, 행복한 주민, 청춘 조천을 선포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시는 조천읍을 2025년까지 인구 1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젊고 활기찬 도시로 대바꿔 놓겠다는 목표하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청춘 조천 사업의 목표는 조천을 경제 중심축을 육성하고 온도심과 신도시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 재생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청춘 조천 사업은 세종 시정 2기 핵심 공약 사업으로서 도시 재생, 인프라 구축, 문화복지, 경제 분야 등 4대 분야 모두 2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청춘 조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월 전담 조직인 청춘 조천과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그 조천역 앞에 그 농협 건물 2층에서 사무실을 열고 일을 하고 있고, 지난 3월에는 조천 침산지구가 2015년도 주거 취약지역 개조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국비 56억을 포함해서 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공모사업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아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 문제 때문에 그 결과를 국토부에서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서창지구 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분별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 옛 시청 부지를 활용한 복합행정타운 조성은 농축산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가축위생연구소 등 농축산업 분야 행정기능을 조천청사에 배치했고,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정원이 이전을 마치고 지난달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조화로운 도시 구조와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10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제3기 도시재생 디자인대학을 운영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구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신흥 1, 2 옛 조천 육장 관사를 개조해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이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창 행복주택 사업은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곧 실시 설계 및 시공회사 선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선을 지중화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조천읍 종합정비 사업은 실시계획 및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인프라 구축 분야인데 이 사업 역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와 조천을 연결하는 BRT 도로 건설 사업은 6월달부터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고, 조천 우회도로는 6월부터 KDI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와 조천 간 BRT 도로 사업은 그동안에 6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다소 사업 시기가 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천 동수호 연결 도로 건설은 6월달에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고, 연말까지는 그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는 모두 27개 노선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 100면을 확충하기로 했던 침산리 주차장 사업은 현재까지 91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9억 원과 시비 9억 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올 12월에는 12월까지는 조치원읍을 책임읍으로 승격시켜 조치원읍 등 북부권 주민들이 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민원을 읍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와 인원 증원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정대로 12월까지는 조치원읍을 책임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분야는 문화복지 분야입니다. 향토문화자료관 유치는 한국문화원연합회하고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향토자료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마치고 정부 예산 확보에 나섰고, 내창천 하천 정비 사업은 계획 변경을 위해서 협의 중이고,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 7월 준공한 후에 지금 개관을 위한 준비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밖에 평리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치임산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달 1일 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연내에 토지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 분야도 개별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학비즈니스 인력 양성, 창업지원 등을 담당할 SB플라자는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07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상 2층, 지상 10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옛 계획총 청사에는 지난 6월 30일자로 1월 ICT와 농업을 접목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개소해서 스마트팜 등 창조마을 시범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지난달 5월 착공한 고용복지 플러센터가 내년 11월에 준공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은 고용복지 분야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정부 산하 기관 단체라든지 기업 등의 입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 광장 조성 사업도 부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조치원의 미래 100년을 위해 주민과 더불어 청춘 조치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대학 심화과정을 운영할 예정이고, 침상지구 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은 토지보상을 조속히 추진하여 임기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심시가지 가로정비 사업이라든지 평리문화마을 만들기, 서북부 지구 조성 사업 등은 임기 내에 완료하고, 조치원 동서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임기 내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전국도시와 동반상경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36호선 관암 사거리에서 체육공원까지 약 950m 확장과 관련된 확장 사업이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교통사고가 잦고 혼잡이 극심했던 조치원 관암공단 국도 36호선이 국토부의 교차로 개선사업 대상지로 확정돼서 총 사업비 150억 원이 투자되고 내후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치원 관암 사거리에서 체육공원간 국도 36호선 주변에 관암공단과 홈플러스가 위치해서 대형 차량의 통행이 많고 짧은 구간에 교차로가 또 많아서 진출 입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내년도 설계 및 보상을 마치고 201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교통정체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교차로를 통합 조정하고 기존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해서 도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비 반영은 우리 시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로서 조속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님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이곳에서
우리 지역 시의원 한 분이 교통사고를 최근 2년 동안 4차례나 당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상당히 주요했던 것으로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순동입니다. 저기 1년 전에 선포식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연탄공장 협의가 안 됐을 때 폐업까지 고려하겠다고 소강수를 드셔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시에서 주변 적치물이나 행정조치를 하는데 이제 폐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영업권 침해도 있어서.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입장이 바뀌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 하고요. 예. 그리고 비전 선포식 하실 때랑 지금 이 사업별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예산 관련해서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조단위 이제 연도별 구체적인 예산 투입 계획도 나오고 홈페이지에 공개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그때 당시하고 똑같이 투입되는 연도별 투입되는 거기에 아직도 유효하고 그런지 한번 그 총액 예산도 한번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고려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브리핑 하실 때 예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 이 말씀도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공개 정확하게 어떤 그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거 관련해서 그런 거. 연탄공장은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왕에 이제 연탄공장이 이제 합법적으로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첫째는 이제 환경 관련 기준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연탄공장이 이제 등록된 면적을 초과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두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된 기준을 정확히 지키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민들도 감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환경 기준을 위반할 때마다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당초 이제 등록된 면적을 초과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등록상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문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그게 이제 완충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완충녹지의 성격상 공장 시설을 둘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했고요. 그 행정조치에 대해서 강원연탄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완충녹지 부분은 당초 도시계획상 완충녹지는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입해서 녹지로 조성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연탄공장 인근의 연탄공장에서 약간 남쪽 부분으로 가는 곳, 그 부분은 일부를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일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청춘조치원과 그리고 우리 조치원 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눔회의라는 이름으로 12차례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4차례 정도 연탄국장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왕에 한 40년 넘게 영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영업을 하더라도 적법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조천 시내 한복판에 연탄 공장이 있는 것이 좀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앞으로 대책을 좀 논의해 나가되, 이것은 이제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부 변경된 사항들이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부 내용이 이제 축소되거나 뭐 이런 사항은 없고요. 오히려 일부 사항은 우리 조천발전위원회 분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추가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당초 작년 1년 전에 제가 발표할 당시에는 모두 22개의 사업이었는데 그동안 5개 사업이 추가돼서 이제 27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산 규모도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달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내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청춘조총 관련되는 예산 계획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5개서 추가는 어떤 거? 그것도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도 선포식 하실 때 발표하셨던 그 조단위 예산이나 그게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거 늘어나고 연도별 계획도 뭐 비슷한 연도별 계획은 이제 예산 계획을 내년도 예산 수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포함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구체적으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포함해가지고 우선 나중에 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민자유치나 뭐 국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도 똑같은. 예. 근데 이제 예산이라는 게 작년에 이제 처음 계획했을 때하고 그 뒤에 이제 실제로 국비 예산 확보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일부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내창천 같은 경우에는 당초 1.5km를 계획해 놨었는데 그걸 2.5km로 또 늘려서 지금 국토부하고 좀 협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은 일부 내용 변경이 있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좀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저기 침산공원하고 또 체육공원 사업을 좀 조기에 착수하게 된 점, 그 부분이 좀 많이 달라지는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침산공원은 이제 54년도인가요? 그러니까 60년 전에 이미 도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9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효 공원을 이제 해제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부득불 이 사업은 비교적 우리 시 재정상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더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건 좀 앞당겨서 추진하겠고, 또 이 관련해서 바로 옆부분에 그 체육공원도 한 침산공원이 한 8만 평, 옆에 체육공원이 3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연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침산공원, 체육공원 사업을 좀 더 서둘러서 추진하게 된 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일어났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여기 홍 기자님. 네. 청춘조천 사업이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수혜적인 면에서 이제 조정하신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세종 문학관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김재영 선생님 책을 리모델링을 개발해서 하시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 주체에 관한 것이 지금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관련된 질문인데 또 1호선 우회도로하고 연접하게 되는 철도 클러스터 계획이 전에 있었죠. 지금도 유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철도 클러스터, 철도 클러스터요? 철도 산업 단지 구성 신중리에 예. 그거는 이제 청춘조천사업과 별개로. 네네. 예.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보시면은 도시 재생 분야와 관련해서 우리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해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100억 원, 우리 시비 100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지난 4월 말에 공모를 해놨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국토부의 공모된 사업 중에서 뭐 우선순위까지는 대체로 평가 결과까지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기재부에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보류하자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 사업 자체가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보면은 아주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면은 31개의 사업이 있는데, 31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김재영 선생 그 문학관으로 만들자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27개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고, 그 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31개 사업으로 쪼개주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사업안을 이제 국토부에 제시한 뭐 그런 상태고요. 아직은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확정이 안 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시가 주체가 돼서 이제 추진이 되고,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김재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집 자체가 소유권이 김재영 선생한테 있기 때문에 시가 그것을 매입해서 뭐 어떤 박물관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김재영 선생이 박물관으로 운영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걸 좀 도와주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이것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김재영 선생님하고도 좀 상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아직은 제목만 좀 나와 있는 상태고, 구체적인 내역들은 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구체화 단계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그게 이제 당초 계획대로라면은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21개 사업 계획안을 냈고, 그 계획을 구체화하는 사업을 이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계획이 구체화되면은 그걸 또 평가해서 좋은 사업들을 선정해서 또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도산업 클러스터는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영개발 방식이 있고, 하나는 민간 제한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공영개발 방식은 우리 시나 우리 또 LH공사나 이런 데서 직접 토지를 매수해 갖고 개발하는 방식인데, 이 철도산업단지 개발의 경우에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 민간 제한 개발 방식인데, 민간 제한 개발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토지를 50% 이상을 확보한 뒤에 이제 우리 시에 사업 제안을 하면은 그 시에서 그 승인을 해주고 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민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인이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자가 있나요? 사업자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저희 시에 제안을 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할 분 계십니까? 예. 그 통신조치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2025년에 인구 10만 명 목표를 설정한 거잖아요. 이제 어쨌든 지금 뭐 아직 단기 상황이고 부침은 계속 거듭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작년 그 7월 민선 2기 출범 당시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인구가 한 1,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조치원이.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앞으로 뭐 행복주택이 들어오고 이러면 인구가 당연히 또 늘어날 텐데 그 2025년까지 10만 명 목표라는 그 목표치에 맞춰서 이제 신도시도 2020년까지 뭐 30만 명, 뭐 2025년까지 몇 명 이런 계획이 있듯이 그런 계획들은 좀 러프하게 좀 어떻게 좀 목표는 설정하고 계신지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민선 1기의 도시기본 계획상에서 읍면지역 그 인구 목표를 30만 명으로 하고 이제 신도시와 합쳐서 80만 명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그 목표치는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 질문하고요. 이것과 맞물려서 서북부 개발 방향은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매듭이 지어진 상태로 가고 있는지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인구 목표는 상위 계획이 이제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상위 계획인 도시 기본 계획은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관리 계획이라든지 도시 재생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 기본 계획의 틀 속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미 확정된 도시 기본 계획에는 인구가 2030년 도시 기본 계획은 계획 단위를 20년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 기본 계획은 2030년을 목표 연도로 하고 있고 그 계획에 따르면은 전체 인구가 80만이고 우리 행복도시 지역이 50만, 읍면 지역이 3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치원도 10만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사항은 그 도시 기본 계획사항의 목표를 그대로 가져다 쓰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달리 할 수가 없죠. 달리 하게 되면 계획상 상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치원의 인구는 10만으로 이렇게 목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80만 인구가 좀 현실성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가들은 대체적으로 조금은 무리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구 80만이 2030년까지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 기본 계획상의 목표가 80만으로 되어 있고 조치원 10만 또 나머지 면지역이 20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계획상의 그 상충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목표 인구는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실은 우리 세종시만 그렇게 목표를 이렇게 높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가 장기 계획 세울 때는 뭐 전망치보다는 희망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되게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반영됐다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서북부 지역은 이제 토지 매수가 이제 다 끝나고 거의 지금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두 피치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시 설계 단계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중에서 그 교육감과 제가 상의를 해서 교육청 산하 연수원 세 개 연수원을 이곳에 이제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조치원 공동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 연수원들은 다른 도시의 경우에는 산중에 갖다 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외딴 곳에 갖다 짓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특성상 그리 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우선은 세종시는 전체가 465제곱km밖에 안 되고, 그래서 합숙을 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가운데 배치를 하게 되면 대체로 한 20km, 멀어야 2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체로 출퇴근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규모라서 굳이 합숙을 하도록 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이제 뭐 값이 싼 뭐 좀 임야라든지 이런 곳을 선택해서 하게 되면은 실은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뭐 도로를 진입도를 놔줘야 된다든지 상하수도를 연결해 줘야 된다든지 나중에 뭐 버스 노선을 또 배치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합숙을 전제하지 않고 대부분이 합숙을 안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 지역에 놓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인프라 부담이라든지 땅값은 좀 더 들지만 공사비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교육생들의 또 편리를 또 도모할 수도 있고 교육생 중에는 이제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교통이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다면 찾는 것이 또 바람직한 측면도 있고 또 조치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교육 연수원 3개소를 배치하는 것을 했습니다. 전체 7만 평 중에서 한 1만 평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6만 평에 대해서는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만들어서 나머지는 주로 일자리와 관련되는 그런 기관들을 좀 유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지으면 가장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그건 뭐 당장 수요도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트만 짓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과잉 공급 상태가 나타나게 되고 전체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람직스럽기는 우선 일자리와 관련되는 기관들을 유치하는데 그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고 나중에 이제 그러고 나서 남은 땅들은 아파트를 짓도록 이렇게 배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유보지 형태로 일부를 좀 남겨놓되 나머지는 일자리와 관련된 기관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토지용 계획을 지금 마련하는 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치원 인구 10만 명 2025년 달성하기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민선 임기 때 2018년까지 몇만 명, 그다음에 2020년까지 몇만 명 그런 계획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목표 추이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계획은 따로 잡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계획은 실은 이제 우리 행복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채 이전이라든지 이런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구체적인 인구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목표를 이제 그렇게 둔 거거든요. 그 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후방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행복도시 안에 모든 시설이나 기관들을 다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조치원에 배치한다. 뭐 그런 것을 이제 바로 후방 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조치원을 인구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인구 10만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 공간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모여들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인구 10만 명을 거주에 이전시키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인구 10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 기자님. 그 고려대 세종시 이전 계획을 보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 조치원에 있는 이 캠퍼스가 2019년도부터 이 3캠퍼스로 학과를 단계적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쪽 내용은 좀 협의된 게 없으세요? 제가 이제 염재호 총장님하고 제가 뭐 협의한 사항은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크게 한 4개 그 분야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사생활권의 세종 캠퍼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를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또 하나 분교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본교 기능의 일부를 이쪽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정부 청사하고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들이 거의 2만 명 가까이 여기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훌륭한 학생 자원이기도 하고 그 중에는 또 교수 자원도 훌륭한 교수 자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정책대학원을 설치하는 것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울에 체육대학이 있습니다. 고대 체육대학이 있고 근데 그 체육대학을 이쪽으로 옮겨서 체육대학 자체를 이제 안암 캠퍼스에서 아예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 이제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 확보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옮기고 그 대신 체육대학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체육대학에다가 스포츠 과학, 스포츠 경영, 스포츠 의학 이런 것들을 합쳐서 스포츠 과학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과학 비즈니스 빌트 사업과 관련해서 중형 가속기를 신동 동국지구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대학에서 거기 뒷받침할 수 있는 학과를 중형 가속기 학과를 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중형 가속기 학과가 필요로 하는 그 실험 시설을 한 150억 정도 투입해서 실험 시설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은 과기벨트하고 가까이 있는 이쪽 사생활권 거기 대학연구용지에다 그걸 설치하겠다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치원 서창 캠퍼스 조치원 우리 세종 캠퍼스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거기 중에서 이제 약학대학을 그 고대에서 크게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약학대학을 좀 더 확장하는 부분, 대체로 이 4가지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연관되는 시설들 몇 가지를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저 이제 궁금한 게 지금 그 계획안 보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2 캠퍼스에 있는 그 이제 조치원 캠퍼스에 학과를 단계적으로 그 4-2 생활권으로 옮긴다는 제가 지금 직접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런 계획이 지금 구상 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염 총장님하고 직접 그렇게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염 총장님이 오래된 얘기는 아닌데 염 총장님하고 얘기하기로는 거기서 옮겨간다는 학과가 아마도 약학대학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외에는 그 여기에 있는 대학을 저촌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저기 서북부 개발하고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쪽에 그 연수원 남평정도 확정이 된 것 같고 나머지도 그럼 계획이 확정이 됐다는 말씀? 나머지는 우리 시설을 유치해야죠. 땅을 팔아야죠. 근데 왜 여쭤보냐면 일부에서는 이제 그 서쪽 지역이 공산동 쪽에 우리가 새로 나는 일본 우회국도하고 인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거기 토지 보상받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파트를 안 짓는 이유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예를 들면 뭐 딱지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설 토지 계획안이 나오지 아직 안 나왔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 유교소가 2021년 완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직은 계획이 확정이 안 됐죠. 예. 네. 그리고 그 서북도 지역도 2018년, 19년에는 이미 입주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용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신 건지 그렇죠? 우리 계획안이 잡히면 당연히 동남공고 절차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아파트를
아니, 아파트는 저희는 짓더라도 일자리가 먼저 들어온 뒤에 거기에 맞춰서 짓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 용지는 거기 외에도 지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를 짓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아파트 용지를 팔려고 내놓으면 사겠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파트를 짓는 것은 그 땅의 용도로 생각해 보면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그 조치원 흡사무소 그 정원 승인 받으셨다랬는데요. 그 증원 규모하고 현재 그 조치원읍 주민들이 그 민원 해결하는 그 비율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된다? 그 정원은 이제 추가로 받은 게 24명이고 24명이고 그것은 이제 조천읍하고 아름동 두 군데 나눠서 쓸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비율은 대부분의 민원들은 실천까지 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것들이거든요.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라든지 건축 신고 이런 것들 이런 민원들도 저희는 이제 건축 허가는 규모가 큰 것은 허가를 받고 이제 규모 작은 신고 처리를 하는데 신고는 조천읍사무소에 주려고 합니다. 건축 허가는 못 주도록 돼 있어요. 우리 건축법에 따라서 이임을 못 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은 주질 않고 이 건축 허가가 건수로 보면은 건축 허가하고 건축 신고하고 보면은 우리 일반 시민들은 대체로 건축 허가를 알고 있는 거죠. 보면 한 90% 정도가 건축 신고고 나머지 10%가 이제 건축 허가거든요. 그럼 건축 신고 처리는 책임읍을 만들면 조천읍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대부분의 일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퍼센테이지는 내가 정확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김지현 부장님. 예, 손을 몇 번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행복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종시와 LH가 공동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임대료는 얼마로 책정할 계획이시고 또 가구당 그 평수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얘가 학교 가는 단계가 아니고요. 지금 결혼해서 지금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 그 나중에 좀 결정을 해야 될 일이고요. 아직 결정될 일은 아니고 대체로 이제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책정이 될 거고요. 아마 대체로 시중 임대료의 한 60%에서 70% 그 정도 선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대체로 여기 신혼부부라든지 독신자 또 대학생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그 규모는 되게 4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사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 한 칸짜리, 두 칸짜리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하고 예, 그 김 기자님. 오늘 브리핑 주제랑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요. 그 미래비전 관련해서 이게 시행령을 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그 미래부 이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뭐 저희 입장을 밝혔고요.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할 겁니다. 네, 이번에 지금 당장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안전처, 인사처 등 4개 기관이 오게 되면 한 1,600명 정도가 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당장 지금 사무실을 못 구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무실 구하는 일을 좀 도와주는 일이 굉장히 급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른 기관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전하니까 아파트 분양도 미리 받고 이런저런 직원들이 이제 움직일 준비를 좀 제대로 해놨는데 이거는 경우 그 준비가 좀 전혀 안 된 상태로 갑자기 지금 이전을 하게 되거든요. 다행히 이제 국민안전처 직원들은 과거 이제 소방관계청 시절에 이전하기로 하고
직원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부장도 받아놓고 그랬는데 인사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준비가 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건물도 지금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건물도 지금 기왕에 있는 건물 중에서 지금 민간 그 소유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뭐 그런 방식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래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 아마도 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전 계획을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그때 맞춰서 또 추가적으로 또 저희 입장을 한 번 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되십니까? 아까 한 번 더 계셨었는데. 육장님.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 주민이 주도를 하고 시가 지원을 하는 그런 표현들 많이 쓰시고요. 이미 이제 주민들의 참여를 의미를 강조를 하셨는데, 참 이제 청춘조치원과를 이제 만드시면서 그때 당시와 지금 현재 이제 주민들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체감 느끼는 정도의 참여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막연했고 주로 주민들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정도였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아주 계획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뭐 그런 단계에 저는 들어갔고요. 예를 들자면은 그 도시 디자인 대학이라는 것을 금년 상반기에 1기부터 3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도시 디자인 대학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부터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드는 작업을 도와줍니다. 주민들 요구사항 중에서 실현 가능한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또 실현 가능성이 좀 희박한 것들은 좀 주민들 설득해서 양보하게끔 해서 실현 가능한 사항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구체화하는 그런 내용인데 3기에 거쳐서 금년 상반기에 그런 논의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고 지금 이제 앞으로 할 일은 그걸 이제 심화 과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신흥 1, 2라고 있습니다. 신흥 1, 2. 신흥 1, 2 같은 데는 비교적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뭐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시재생센터가 있는 곳이 바로 신흥 1, 2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를 거기에 만들게 된 것도 이런 도시 디자인 대학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흥 1, 2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 청춘조치원과나 조치원사무소에서 미리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것은 처음에 신흥 주민들이 먼저 모여서 먼저 요구사항들을 얘기합니다. 요구사항들을 얘기하면은 그 요구사항 중에서 실현 가능한 것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관련된 작업들 또 요구사항 중에서 요구사항들을 좀 현실에 맞게 개혁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쳐서 지금 현재 그 요구 중에 하나가 아까 도시 재생센터 거기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그 서방도 지금 교동초등학교죠? 대동초등학교 그 남측으로 지금 소방도로가 지금 나고 있는 것도 뭐 그런 그 계획이 구체화돼서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주민들의 요구를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질문할 분 계십니까? 많이 질문하셨는데. 네. 제가 오랫동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